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이토마토 최병훈 전문가 투자 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권 방송입니다. 오늘은 24년도 6월 16일 일요일 저녁 8시에 공개되는 방송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7시 전에, 8시 전에 올릴 때도 있는데, 항상 8시까지는, 저녁 8시까지는 올리니까, 보시고, 저는, 아마 제 방에, 제 최병훈 전문가 투자 클럽, 이렇게 주로 오시는 분들은 주식 인생의 마지막에 썹니다. 그 마지막에 와서도 제가 강력하게 성공을 시키는데 그조차도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 수 없죠. 뭐 제가 토박 예를 들어서 주식과 알코올이라면 주식 도박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처럼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본인의 의지 없으면 저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보면 저는 이제 여기 이 토마토, 여기 이 토마토, 네이버라든지 구글, 아니 크롬, 구글 거죠. 크롬에서 이 토마토, 토마토라는 이제 썼는데 토마토 그룹인데 건강한 투자. 저 토마토는 야채죠. 과일이라기보다는 야채니까 토마토는 많이 먹어도 괜찮죠. 어쨌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토마토 TV, 케이블 채널,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M, 이데일리 이렇게 있죠. 정권방송 채널. 아마 한국경제TV하고 토마토TV가 가장 클 거예요. 크다는 개념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오래됐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투자클럽 생방송이라죠. 라이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것을 장중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저는 여기 있죠. 최병훈 전문가 있고 여기 롱숏 전문가 있죠. 롱숏방. 최병훈 전문가 롱숏. 롱숏은 선물방이고요. 요거는 현물만, 주식만 하는 현물방. 주식과 선물. 선물 중에 옵션, 지수 선물 하지 않고요. 개별 옵션도 하고 안 해요. 주식 선물만 합니다. 선물 계좌에서 주식 투자만 합니다. 요즘은 중장기로 좀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문가들 이렇게 많잖아요. 각 방송국마다 수십 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전문가에 따라서 투자 철학이 분명히 다릅니다. 뭐 단기로 하신 분도 있고 장기로 하신 분도 있고 저는 장기 투자 전문가입니다. 장기. 일반적으로 장기라면 1년 정도를 말하는 거죠. 저는 1년 보유한다고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저는 팔아먹을 일이 없으면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합니다. 위에 팔고 밑에 사는 것 자체를 안 합니다. 워런 버핏처럼. 워런 버핏은 한번 떠나면 다시 안 사요. 코카콜라를 지분을 1% 줄이면 다시 안 삽니다. 내가 빠졌다고 사고 그러지 않아요. 가격만 보고 그러지 않고 애플을 지금까지 갖고 있듯이 코카콜라도 지금까지 갖고 있어 배당만 받은 것만 해도 투자금을 다 뺐고요. 30년 이상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애플은 2008년도 사가지고 아직도 들고 있고요.
애플을 팔아야 되지만 계속 성장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시가총액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가총액 1, 2, 3등 안에 늘 있잖아요. 옛날에 올라가서. 그래서 애플을 가지고 있으니까 코카콜라를 갖고 있으니까 배당도 받고 계속 돈은 불어나는 거죠. 복리로. 팔아먹었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은 복리가 되고 코카콜라도 복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방송, TV 방송하고 회원들 리딩하고 뭐 이렇게 하는 활동하면서 전문가 중에는 아마 펀드 매니저, 투자 자문사, 운용사,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기 투자를 한다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동방박사 최배원 전문가가 아마 1인자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가격을 보고 장기 투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위에 팔고 밑에 사고 또 다른 주식하고 그러지 않아요. 한번 사면 처음에 최초 추천할 때 이 주식은 100배 간다면 100배 갔고 10배 간다면 10개 갔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누구도 지금 2010년도 이후부터 미국 1등주 주식을 엔비디아라고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2010년도 이후부터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배터리 주식은 양극재는 23년도 팔아먹으라 그랬고요. 음극재는 25년도 팔아먹으라 그랬고요. 그 음극재는 팔아먹지 않고 2030년대까지 가도 된다. 왜? 차세대 배터리로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로 그렇게까지 16년도, 17년도, 18년, 19년도 계속 20년 계속 그랬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많이 초보자들도 엄청나게 오고 저도 유튜브를 하면 이토마토에서 여기서 공개 방송하면 900명 1000명은 돌파를 못했는데 1000명을 돌파 못하고 900명 지금은 1000명도 이상 가죠. 전문가들. 저는 뭐 별로 안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얼마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뭐 별로 안 해서 저도 18년도 유튜브 시작했는데 만들어 놓고 좀 하고 그냥 이토마토 공개 방송 할 때 그냥 걸어 놓기만 했었습니다. 20년도요 21년도에서는 제가 유튜브 하면 실시간 동시 접속 최다 접속자가 900몇 명까지 갔으니까 1000명은 돌파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얼마 안 되죠. 자, 왜냐하면 그 21년도까지 제가 얘기한 거 다 맞았잖아. 이토마토. 제가 2016년도 17년도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 만원대 3만원, LNF 만원 3만원, 일진모터스 만원대부터 시작해서 SDI 10만원대 전부 다 LG화학이 1등주라 그럴 때, LG엔솔 없을 때 저는 삼성 SDI만 1등주라 그랬어요. 셀 1등주는 SDI, 그 다음에 양극재 1등주는 에코프로, LNF 할 필요 없다. 에코프로만. 그 다음 원극재 1등주는 일진머트리얼즈. SKC는 그때 없었고요. LSM트로는 LS는 뭐 상장도 안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원극재 한 종목 더 하고 싶으면 대주전자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전액도 올라오고 많이 이 종목 저 종목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랬으니까 다른입니다. 그죠? 저는 미국 주식은 2010년도 이후부터 계속 엔비디아 1등주다. 미국 1등주. 그리고 작년 몇 년 전부터도 2017년도 그때 당시에도 장이 좋았잖아. 우리나라 장 2차 전지 엄청 가고 미국 엔비디아 지수도 한 몇 배 가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2016년도 6월부터 가기 시작했고요. 메모리. 그리고 앞으로 메모리 끝나면 비메모리 시대가 오기 때문에 비메모리 시대. 저 메모리 시대 1등은 삼성전자고요. 비메모리 1등은 엔비디아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면 팔아먹지 않고 있었으면 엔비디아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겠지만 작년에 제가 엔비디아는 1경 시가총 1경을 가장 먼저 찍을 거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가총 1경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1경 이상, 애플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테슬라 1경 이상, 그래서 경비디아, 엔비디아, 경비디아, 경마소, 마이크로소프트, 경설라 이렇게 간다. 장기적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엔비디아 시대, 엔비디아고 그 다음 또 시대마다 달라져요.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토마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보듯이 여기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PC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는 투자 클럽, 구글 어플에서 플레이어 스토어라고 있으면 PLAY 스토어 이렇게 해서 세모난 구글 표시를 요거 어플 들어가서 투자 클럽이라고 한글 치면 빨간색으로 투자 클럽 그거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서 로그인하고 여기 무료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자, 그래서 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목이 이렇죠. 한 30분당 할 거예요. AI 혁명시대 투자법 추천주는 엔비디아가 지금 저희가 세배갔고 6월에 작년도 6월 달에 AI 혁명시대 투자 비법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카데미 AI 혁명시대 투자 비법에서는 아무거나 가지 않아요. 주식이 가장 잘 나가는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1, 2, 3등만 잘 나가지. 그것도 한 종목 고른다면 1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요번에 6월 27일 날 AI 혁명시대 투자비 2탄 합니다. 2탄. 그거 들으면 또 새로운 종목 나 2탄의 10배 종목, 요번에 10배 종목 27년도가 10배 종목을 공개합니다. 몇 년 동안. 엔비디아는 지금 올해 팔라고 목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1만 달러. 자, 갈 종목만 간다. 세계 시장이 그렇다. 집중하라. 집중하고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역전되죠. 물론 여유 자금으로. 부실주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 1등한테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안전한 겁니다. 그 고정관념을 종목을 여러 종목 가야만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에요. 안전한 주식은 어떤 경우든지 안전합니다. 모르면서 사고 파는 것이 손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몰라서 그런 거죠. 손절할 주식을 왜 삽니까? 장기 투자로는 손절할 주식을 살 것 같으면 아예 사지도 말고 손절할 영역이 있으면 사지를 하지 말든지 손절할 수 없는 영역 아니면 바닥권에 사놓고 기다리면 몇 배가 나오는 거 3년을 기다리면 기본적으로 100%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깨지 평가 손해이 나더라도 3년 뒤에 회복하고도 100% 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를 투자하면 100%는 가요. 그러면 3년에 100%니까 그러면 6년에 또 100% 또 내고 팔고 또 내고 또 9년째 되면 또 100% 내니까 몇 배요? 1000만원 2000, 2000에 4000, 4000, 8000 되잖아요. 두 번만 100% 두 번만 먹어도 1000에 2000, 2000에 4000, 세 번만 먹으면 8000이잖아요. 네 번 먹으면 1억 6천이에요. 아, 100% 4번은 못 먹겠냐고 올인해가지고. 3년 동안 나는 100% 갈 주식이야. 이거 찾는 거 일단 해. 동공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제 아카데미만 들어도 다 맞추겠네. 100억치, 1000억치 살 수 있는 주식을 주잖아요. 저는 소형주 주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이라든지 미국 주식 주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갈 종목 한데 이걸 100% 이해를 해야만 앞으로 시대 아니라 이
돈을 버는 거예요. 갈 정도는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소외된,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가고 잘못하면 물리고 본전하려고 몇 년 기다려야 돼요. 2018년도 실패없는 1등주 투자 비법에 저 1등주 투자 비법이라는 제가 아카데미를 했거든요. 그때 아카데미 하면서 앞으로 1등주가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라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1등주들이죠. 그런데 하이닉스도 이제 SK그룹주가 됐기 때문에 14년도부터 됐기 때문에 18년 하이닉스도 당연히 그때 7만 했는데 18만 원은 갈 것이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아마 3년 정도 제가 얘기했어요. 3년 내에 아마 18만 원 갈 건다 그랬는데 18년도 10월이니까 19, 20, 21년도 10월까지 얼마 갔어요? 15만 찍고 내려갔다. 지금은 22만 원 하잖아요. 보유해도 되는 거죠? 7만 원을 갖고 있는 3, 7, 21 지금 3배 왔잖아요. 18년 넘으면 19년 20, 21, 22, 23 5년 정도 6년에 지금 7만 대 갖고 3, 7, 23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지. 3배 얼마 안 올랐죠. 6년 동안 3배면. 그런데 20만 원에 지금 40만 원 가면 6배 나잖아요. 장기적으로 70만 대 갈 건데 그러면 10배가 나요. 그럼 10년을 들고 있어도 되는 거죠. 10년 2028년도 이전에 당연히 70만 대 가는 거죠. 하이닉스도. 굳이 하이닉스 갖고 있을 필요 없지만 그렇습니다. 왜 SK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분들. 세상 바보들이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 세상 바보들이에요. 왜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주식 선물로 사든지 갖고 있든지 하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왜 현금 주고 내가 사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어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AI 시대잖아. AI 혁명 시대. AI 혁명 시대에는 그럼 혁명 세력군에 붙으면 되잖아요. 5.16 군사혁명 할 때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 일으켰으니까 그 옆에 붙어 있으면 18년 동안 잘 먹고 살았어요. 18년 장기 집권했으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으면 잘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 AI 혁명 시대니까 AI 혁명 시대의 핵심 세력들을 사야 되죠. 거기에 투자해줘야 되는 거죠. AI 혁명 세력군들, 걔들한테 투자해주지. 왜? 박정희 대통령 옆에 붙어 있는, 예를 들어서, 참모가 있다. 그럼 참모한테 직접 돈을 주면 되지. 왜? 그 밑에 참모의 친척한테 갖다 돈을 바치냐고요. 여기서 배달 사고 나올 수도 있는데. 직접 주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AI 혁명 시대가 있으니까 그냥 엔비디아 직접 사면 되지. 왜 엔비디아 수혜해주는 SK 하이닉스, HBM 수혜주라고. 엔비디아 수혜도 아닌 삼성전자 사고. 세상 바보들이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동방마사 방송이라도 봤다면 혼자 해도 돈을 벌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7월 10일 날 현물방을 오픈했는데 재오픈했는데 그전에 롱숏방, 선물방하고 현물방 같이 했거든. 회비가 220이었으니까 그대로 하면서 그래서 회비를 낮추면서 110만 현물방 낮춤 현물방은 따로 했는데 7월 10일부터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고 막 가입해서 오신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사주잖아요. 미국 주식. 삼성전자 사주지 않았어요. 엔비디아 사줬어요. 하이닉스 사주지 않았어요. 엔비디아 사줬습니다. 그럼 그때는 400달러 했댔거든요. 작년 7월에 올라왔어도. 400달러니까 비싼 400달러 때 비싸다고 사람들 안 사요. 그죠? 사라 그래도. 인조인간 시대 모든 건 작년 4월 말. AI 혁명 시대 모든 거. 투자비 1타 6월 말. 6월 달에. 그때 내가 엔비디아 어떻게 목표가 다 주고 확신. 그냥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사겠냐고 주식을. 사더라도 1억이면 한 1,000만 원 사지 2,000만 원 사겠지? 1,000만 원 한 1억 정도 내가 거래하고 있으면 내가 엔비디아 좋다 그래 동봉박사. 그럼 서방박사는 저기 SK 하이닉스 좋다 그러고 남방박사는 와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좋다 그러고 북방방사는 저 위에 제주반도체 좋다 그래. 그러면 각각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 한 20% 사든 1억에 한 2천밖에 못 사잖아요. 내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종목 고른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자기 투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금 사정이라든지 다 보고 어떤 거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방박사한테 와가지고 아니다. 인조인권시 모든 1탄 AI 혁명시대 투자 비법 요 아카데미안 2개만 99만짜리인데 2개만 작년에 들었으면 어떤 경우든지 엔비디아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사면 팔아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팔면 안 된다 그랬죠. 보유가 정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도 팔아먹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고 팔고 그죠? 그래서 그렇다. 자 보시면 제가 인조인간시대 모든 걸 작년에 1탄을 하면서 4월 말에 종목에 4강이 있는 내용이에요. 8종목을 제가 추천해 놨는데 한 종목당 100만원치만 사도 되고요. 8종목 아니면 최소 요 4종목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은 기본 확보해야 된다. 1000만원이면 4천이잖아요. 나머지는 아무리 많이 사봤자 이건 중소형주도 있고 국내 주식 중소형주 있고 국내 주식 있어요. 그죠? 국내 주식은 아무리 많이 받다 5천만 이하입니다. 한 종목에. 왜냐하면 안 갈 수도 있고 뭐 여러가 있으니까 그래서 5천만 이하예요. 월봉기 바닥 확인하고 나서 주봉 기준 하늘선 이상에선 집중하지. 그래도 5천만이에요. 이것은 최소 5천만 기본 최소 1천만 확보해서 가져가라.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속 확신을 주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확신 주고 아무리 돈이 없어더라도 매수만 유효하다. 매월 한 주라도 사 모아라.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전고점 대비 아무 때나 사지 말아라. 마이너스 30% 빠지면 그리고 마이너스 60% 하락 시에만 분할 매수를 하라. 그리고 이게 돈 버는 비법입니다. AI는 인간의 삶, 산업의 지형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요게 AI 혁명 투자 비법에 나옵니다. 여기 인조인간 시대에 모든 게 나오지만 그때부터 해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돼요. 그죠? 과도한 낙관, 비관 언제 되겠어? 안 되겠어. 옛날에 마찬가지 2016년도 17년도 전기차의 모든 거 1탄, 2탄, 3탄 할 때 이미 8종목씩 줬어요. 그런데 4종목은 항상 전기차에 6탄까지 작년에 했건 6탄까지 했는데 올해 7탄이에요. 7월에나 8월 달에. 그런데 6탄까지 계속 나와 있는 주식이 아니다. 작년에 양극재 뺐어요. 이제 작년부터는 양극재 6탄도 양극재는 뺐을 거야 아마. 5탄까지 2022년도까지 에코프로와 BM 포함해서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일진머티를죠 고성무신소재 에란 요런 2탄부터 계속 똑같이 반복됐어요. 1탄 2탄 그래서 그런데 요렇게 돈을 이제 요 중에서 100만치만 각 사고 800만치만 갖고 있어도 인생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됐잖아요. 그죠? 이미. 그런데
욕심부려서 막 요거 샀다가 확 올리면 팔아먹고 또 저 종목 들어갔다 또 저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돈을 크게 못 벌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낙강 비관대 전기차 시대가 오냐? 2016, 17년도에는 전기차 시대 온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또 안 온다. 절대로 충전 때 못 오고 안 온다. 연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낙관 비관하지 말고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니까 15년 동안 전기차는 성장하니까 10년을 보유해도 되니까 아니면 10년 성장하면 7년 동안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대응만 해도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매월 한 주라도 사모으든지 돈이 없으면 엔비디아를 그럼 많이 올랐다가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 사모았어. 500만원 500만원 사모았으면 요때 인조인간 시대 할 때는 270달러대였어요. 비싸 봐야 5월달에 300달러대인데 그러면 제일 비쌀 때 샀다 치더라도 5월 하순경에 370달러예요. 지금 1300이니까 4,3은 12. 지금도 3배 올랐잖아요. 그죠? 500만원 샀다 치면 요거 500, 2천만원 가지고 2천만원 샀어요. 그죠? 그러면 요 500만원치는 얼마 됐을까요, 지금? 1500이잖아요. 3배. 4,3은 12이면. 1500만원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지금 모든 월가 애널리스트는 1000달러가 아니라 3,300달러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330. 그러니까 1,500이 3배 가면 5천만 원이에요. 저는 애초부터 목표가가 10,000달러니까 10,000달러까지 갖고 가면 40배 40배 200달러 때면 20배만 먹어도 500달러에 사가 20배 먹어도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500만 사가 1억만 돼도 10년 뒤에 2035년도 10년 뒤에 500만 1억이 됐어요. 그러면 1억만 갖고 이제 한 5년 동안 2배 갈 거 사도 2억이잖아요. 3배 가면 3억인데 목돈이 돼야 되죠. 다른 것도 있지, 그죠? 그래서 돈 버는 것은 지장 없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도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팔고 싶으면 매도는 없다 그랬어. 분명 이렇게 장기 매도 전략과 전부 다 공부시킵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저 동방박사 아카데미 들으면 확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확신이 생기니까 안 팔아먹잖아요. 봐요. 10배 수익 시 절반 매도는 무방하지만 5년간 최저 3배에서 10배는 가니까 100배 수익 시는 3분의 1 매도해도 괜찮다. 노후생활 자금 필요하니까. 이건 2~3배간 팔아야 돼. 여기는 봐봐요. 요 종목 4개는 최소 5년간 최저가 대비 3배, 10배는 가니까 작년 기준 이미 3배는 왔잖아요. 1년 만에. 4배 왔죠. 인조인간 시대는 5배 왔어요. 5배. 그러면 이제 2,700 가면 팔아먹으면 되죠. 3,000달러 가면 10배 가니까 500만 산 게 10배 가고 3,000 1억 5천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처럼 주식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해야 돈을 벌 수 있고요. 2018년 실패 없는 1등주 투자 비법이라는 게 하면서 한국 주식은 배터리 주식만 하고요. 해외 주식은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만 하라. 돈 1,000원으로도 100배 10억은 기본이다. 그 비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오늘 아카데미도 있고 장중에 워낙 초보자들이 4월 말부터 많이 와가지고 한 50명이 돈 하나도 못 번 초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걸 교육시킨다고 낮에도 워낙 크게 떠들어서 목소리가 가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쉽지 않은 장이죠. 여기 왜 이걸로 돼 있지? 자,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끝없이 가고 있죠. 여기서 시작해서 기법상으로 보더라도 주봉 차트를 보시면 엄붕 주고 바로 돌파, 여기 돌파하면 급등이잖아요, 그죠? 지난주 급등이 나왔고 이제 금리 인하가 뭐 9월달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은 생산자 물가도 예상보다 둔화됐고요. 지금 소비자 물가도 예상보다 지금 둔화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 관련된 지표가 다 둔화되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산 무기요. 수입 가격도 수입도 줄고 미국이 전월 대비 0.9인데 0.9인데 지난달은 이번에 0.4로 수입 가격도로 그리고 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지난 일주일 동안 발표된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조금 한 번만 더 나오면 이제 7월 달에 발표될 7월 중순이나 이렇게 아니면 8월 때까지 이제 보고 하면 확신이 7월 달 들고 확신이 들면 이제 9월 달에 한번 내릴 걸로 보여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일단 올해 선거 전에 11월 7일 미국 선거 전에 내릴 걸로 보여서 물가가 둔화되고 있고 고용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크게 둔화되진 않지만 둔화되고 있어요. 또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달 발표된 것은 69.1이었어요. 지금이 73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개선됐고 73 개선될 거로 전망치예요. 69점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73 전망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65.6이에요. 겁나겠죠, 예상보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격히 하락했어요. 그럼 미국이 소비가 탄탄하게 좋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물가가 높아져서 집값도 높고 물가도 높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비에 대한 심리가 나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를 덜 한다는 뜻이죠, 앞으로. 또 개인 재정 둔화도 좀 우려스럽게 내려가 있고요. 또 소비 상황지수 69.9에서 62.5로 내려갔고, 그럼 이렇게 소비 심리지수가 내려갔다는 것은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위축을. 자, 경기 위축 우려하고 있어서 그럼 경기 위축 우려되니까 이 우려되는데 이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 정말 경제 지표가 이제 잘 안 나와요. 7, 8달. 잘 안 나오면 그러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서 물가는 잡히고 있으니까 나빠지지 않게 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겠죠. 그죠? 0.5% 정도. 그러면 인하를 하면 인하를 해도 당연히 경기는 더 올해 10월달 정도나 돼서 11월 늦어도 11월 뭐 이때 경기가 위축이 더 크게 예상보다 더 크게 위축이 되면 조정을 받겠죠. 장은 잠깐. 그래서 하반기에 조정을 받고 미국 장은 조정도 그렇게 큰 조정에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내년에 상반기나 뭐 내년
가을까지 장이 또 이번에 고점 찍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어느 정도 돌파 시도하다가 돌파 못하고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년에 제조업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기 때문에 미국이 공장 지은 게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전지 쪽 그래서 그렇게 둔화는 쉽지 않을 거다. 제조업 쪽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채금리도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그럼 경기 둔화가 되는 게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은 위축돼 주식에 돈을 빼서 채권을 산다든지 그러겠죠. 안전상품. 그러면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면 채권 금리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수익률하고 값하고는 반대잖아요. 값어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에서 3.5로 수익률이 낮아지면 채권 값은 비싸지잖아요. 그럼 채권을 사는 사람 많다는 얘기죠. 그럼 주식 팔아서 채권 사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여 일반적 안전자산. 그런데 주식 자금하고 부동산 자금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부동산은 상관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채권으로 가는 거죠. 채권. 그럼 내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확정금리를 원하니까 이제 더 이상 손해 안 나고 이자만 받으면 미국 국채금리 비싸잖아요. 금리가 좋잖아요. 그러면 빨리 주식 팔아서 미국 국채에 딱 투자해 놓으면 국채가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내려가면 기준금리 내려서 수익률이 내려가면 국채 값도 비싸지니까 채권도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크게 강세로 막 가고 그러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워낙 미국은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 브로드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현재 그런 게 좋아서 장이 안정적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 연봉이 한 개잖아요. 한 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언젠가 나오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겠죠. 요렇게 발생되잖아요. 그럴 땐 데드 크로스 발생되니까 조정받는데 아직은 멀었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 돌파하고 갈 때 얘는 계속 가열이 이어졌잖아요. 추세가 강화된 거죠. 언제부터? 2020년부터 기속적으로 원봉 2개 나오고 원봉이 나와도 하늘선은 안 깨지니까 계속 갔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급락했잖아요. 그죠? 봐봐요. 그래서 22년도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21년도 주식하다가 22년도 계속하고 지금까지 했으면 21년도 시작하신 분들은 계좌 수익률이 여기서 많이 깨졌겠죠. 지금 미국은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3,300에서 아직도 2,700대니까 아직도 20% 내려와 있죠. 그럼 21년도 내가 주식을 시작했어요. 1억 가지고 시작했으면 지금 한 마이너스 20%에서 30% 사이 있으면 6, 7천 아니면 7천에서 8천 정도 돼 있으면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지수가 그렇게 빠져 있으니까. 코스피 위주로 했다면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 미국 주식은 내가 미국 주식을 다 올인해서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을 빅테크 기업을 했다면 21년도 고점을 다 뚫었잖아요. 16,200을. 그죠? 지금 17,700이잖아요. 그럼 21년도부터 미국의 나스닥 주식 위주로 했다면 미국 계좌는 최소한 지금 17,200이니까 1,400포인트 올랐으니까 계좌 수익률은 5%는 났어야 됩니다. 21년도 고점이 시작했더라도 빼졌다가 마이너스 1억까지 했으면 한 6,000대 갔다가 지금 1억 1,500 정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3배니까 30.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나스닥 갈 때 빅테크 기업만 갔습니다. 보세요. 지수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사상 고점이 여기인데 사상 고점에서 5%밖에 안 올라갔어요. 16,200포인트에서 17,700이니까 1,500 한 10% 정도밖에 안 올랐죠. 그러면 여기서 했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적으로 21년도 했으면 지금 계좌 수익 10% 이상 나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2년도 보면 22년도 10월 달에 저점이었으니까 실제로는 얘는 10월 달 10,000포인트잖아요. 1088. 그 7,600 왔잖아요. 76% 와 있죠. 지금 이때 당시보다는. 그죠? 이때 당시보다는 77% 올라와 있죠. 그러면 1등주들은 저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여기 걸 회복하고 좋아지는 주식은 70% 올랐으니까 최소한 곱하기 3을 하면 200%는 올라야 됩니다. 200% 오르지 않은 주식은 안 좋은 주식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엔비디아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월봉을 보면 10배가 왔습니다. 10달러에서 10달러죠. 108. 108달러에서 여기 1318이니까 요거는 190은 아니에요. 차트는 1318 108에서 1080이 10배잖아요. 그러면 지금 12배 와 있잖아요. 12배. 이제 1300대를 돌파해 1400 가면 당연히 1700이나 1500은 당연히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지수는 70%밖에 안 올랐는데 얘는 12배나 올랐어요. 그건 1등주다. 자, 그 다음에 브로드컴을 보시면 얘도 400달러에서 지금 1700이죠. 4배 왔죠. 4배. 지수는 70%인데 엄청 올라. 그죠? 이런 게 올라와서 지금 미국도 저렇게 나스닥이 가고 있는 거죠. 자, 애플, 인텔은 못 갔죠. 23달러에서 지금도 30달러예요. 70%도 안 올라갔죠. 70, 27, 24, 37, 21, 15, 38 가야 되는데 48 왔다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텔은 지금 아니죠. 지수도 못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텔 주식은 그래서 인텔 주식은 어떻게? 인텔 시대는 옛날 시대입니다. 80년대, 90년대. 90년대 메모리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90년대에는 삼성력 1등 갔으니까 11달러에서 6배밖에 안 올랐어요. 10년간 여기는. 근데 10년간 300배 올랐어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2010년부터는 비메모리 시대고요. 90년대까지는 메모리 시대였습니다. 2010년도 비메모리. 그래서 메모리 1등 삼성전자, 비메모리 1등 엔비디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도 보시면 2008년도 애플이 만들어졌는데 몇 달러에서 2008년도 2달러가 저가죠. 9년도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 나왔을 때 2달러에서 20달러, 200달러 100배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안 갔잖아요. 20년도부터는 136에 지금 220. 그러면 결국은 여기 고점 대비 176에서 지금 270, 30%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수보다 3배, 지금 현재 밑에서 보면 126에 딱 올랐으니까 지수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애플 지금 뭐 스마트폰 온 디바이스 하고, 그래도 지금은 전부 다 이것은 다시 또 내려올 거야 아마. 왜 그럴까요? 물론 온 디바이스 시대예요. 엔비디아 이후에 온 디바이스가 좋은데 실제 사람들 쓰는데, 그런데 그래도 애플은 지금 엔비디아 사람들을 많이 올려 팔아서 요거 사는 그런 개념도 있고 있는데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손바뀜 하들.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올라가지 뭐. 그래서 올라가 봤자 50%예요. 여기서 보면 200달러잖아. 올라가 봤자 300달러입니다. 그럼 50%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걸로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엔비디아를 그냥 갖고 있는 게 낫다. 지금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2010 17달러에서 300배 올랐죠. 30배. 그러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주식도 오르는 거. 그래서 이렇게 1등주들만 오르니까 나머지 주식은 안 가는 거예요. 인텔 안 갔잖아요. 그죠? 아마존닷컴 안 가잖아요. 아마존닷컴 보세요. 아마존이 그 전에 한 3,000배 올랐어요. 3,000배 가까이 올랐어요. 어쨌든 엄청 올랐어요. 그 전에. 근데 2008년도 뭐 1.7달러니까 이게 뭐 분할도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그렇다 치더라도 수정 주가를 보면 200배밖에 안 올랐죠. 100배 얼마 이상. 그래서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이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 내려온 주식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대가 뭘 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 주식을 삼성전자를 할 필요 없죠. 지금 HTS나 MT 스마트폰으로 마음대로 주문을 예약 주문되고 마음대로 주문하면 돼요. 거래 마음대로 될 수 있죠. 해외 거래 신청하고 통합 점거 해놓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금투세 금융종합 과세가 되는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 5천만 이상 벌 때 그러면 굳이 우리나라 주식 사서 세금 낼 필요 없죠. 미국 주식 사서 세금 내는 게 낫지. 미국은 1등 국가잖아요. 그래서 1등주만 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아셔야지. 요것도 사고 요즘 인텔 좋다고 요즘 사람들이 아직도 엔비디아 옛날에 사본 적도 없는 사람 이제 사가지고 엔비디아 얘기만 하고 있고 이제 애플 좋다고 막 애플 가니까 애플 하고 요런 거 하다가 이제 하니까 거의 다 또 가서 물리는 거죠. 자, 브로드컴이 액면분할하니까 이것도 액면분할하니까 우리 사학개미들 가서 막 난리예요. 그죠? 액면분할하니까 주식 분할. 물론 사야 되지만 생각을 하고 사야 되는 거죠. 얼마나 장기인지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도 가지 않잖아요. 잘. 거의 안 가죠. 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 2차전지 아직 멀었습니다. 무슨 지금 2차전지 제가 그랬잖아요. 버스콜딩스 단 1초도 보유할 필요 없고 LG학 단 1초도 보유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하악은 중국에 밀려서 법령하고 전부 다 적자고요. 이제 철강도 다 외국으로 못 들어가니까 관세 때문에 중국 철강 동남아시아 갖다 풀어놓으면 우리나라 철강이 되겠냐고요. 적자 나더라도 철강 풀어볼 때 화학 법령화학처럼 특수 철강 빼고는 안 되는 거예요. 화학도 그러지 철강도 그러지 그 다음 기계조 다 그렇잖아. 미국에 들어가지 않는 기계조도 안 되고요. 미국에 들어가지 않는 변압기도 다 안 돼. 그죠? 성장을 못 하잖아요. 전부 다. 중국도 생산자리 물가가 22개월째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양극재 아직 멀었습니다. 어떻게 양극재가 지금 계속 바닥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근거로? 앞으로 반값 전기차 더 할 텐데 더 심해질 텐데 그럼 양극재 가격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쓸데없는 생각하시면 돈 하나도 못 봅니다. 지금 왜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분들이 종목을 3개씩 4개씩 갖고 3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 썸네일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동방목사는 지난번에 경비대학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보세요. 저는 5월 17일 17일 가입했어요. 제일 늦게 가입했어요. 이번에 행사 때. 행사 회원도 아니에요. 그죠? 이분은 돈이 2억 원인데 1억 5천 돼서 나한테 왔어요. 좋은 주식 다 갖고 있어요. 몇 주씩. 이거 펀드 매니저예요. 펀드 매니저가 돈 버는 거 봤어요? 몇 배 벌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2010년 17년부터 전기차 집중했냐고요? 안 했죠? 다 팔아먹고 맨날. 지금 그러는 거 이제 지금 캐점이래요. 캐점. 대중화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성장 정책. 이미 중국은 전기차가 44% 침투하고 있는데 유럽도 22% 침투했어요. 다 대중화됐어요. 얘들은. 자동차 성장만큼 안 되는 거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전기차가 지금도 50%씩 30% 작년부터 증가됐어요. 근데 침투율이 높아졌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옛날에 마차에서 자동차를 갖면서 성장이 엄청나게 좋다가 자동차 주식 계속 올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미국도 지금 GM도 전기차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세계 회사가 미국에 가서 정설하는 게 앞으로 5년 동안 9배나 늘어요. 배터리는 팡팡팡 엄청나게 늘러가고 있는데 전기차는 9배 안 늘어요. 그죠? 2배밖에 안 늘어요. 시장이.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미국에 10% 내외인데 이제 이거 20%대 가면 이제 전기차로 퍼포먼스 없어요. 주가 퍼포먼스 없어요. 고점 대비 회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시세를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가 2배밖에 전기차 성장 못하는데 배터리는 9배나 성장해요. 작년보다 양이 전부 다 양산이 빨리 되고 있어서 초기에는 부족하지 26년도는. 근데 27년도부터 또 공급 과잉이 시작됩니다. 배터리가 엄청나게. 그러면 결국적으로 전기차 주식은 양극재는 회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세대 배터리 쪽 말고는 안 되는 거죠. 미국 들어간 것도. 그래서 쓸데없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AI 반도체 관련 수혜주 어디 있습니까? 지금 HBM 뭐 하이닉스 있고 한미 반도체 있고 AI 이수페타시스 있고 몇 개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거 사면 안 됩니다. 여기 삼성전자부터 뒤로 왜 사요? 그죠? 다 내가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팔고 당장 다 팔아서 그러니까 지금 다 팔았어요. 그죠? 이분은 얼마 된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분도 이거 20억 정도 됩니다. 이분은 포스코 푸치요. 돈 매덕 이상 있는 사람은 포스코 홀딩스 없는 사람이 없고요. LG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서 공짜로 유튜브나 보고 앉아가지고 무슨 그 애들이 뭘 안다고. 지금도 LG화학과 포스코 홀딩스 좋다고 크게 간다고. 아니야. 포스코 홀딩스 1년에 5%도 성장 못하는데 무슨 크게 가요. 적자 날 텐데. 다 팔아야죠. 지금 이 가격 마찬가지예요. 한 달 전이에요. 5월 7일이면. 한 달 전이잖아요. 엔캠. 여기 보면 에코앤드림이 올라왔어. 50%. 35,000이니까 지금 한 5만 정도 하니까. 그래 봤자 8천만, 800만에 50을 4천밖에 이익이 안 나요. 여기. 근데 다 내려갔어요. 에코프로도 내려. 에코프로 BM. 지금 20만이잖아요. 엔캠 포스코 홀딩스 사시면 포스코 푸치 27만원이에요. 다 팔았습니다. 제가. 제 걸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이게 국내 주식 한 2억 원 20억 정도 되죠. 2억 4천 이익이고요. 미국 주식 8천만 이익이고요. 20억이니까 엔비디아 2억치 사라 그랬으니까 900달러예요. 1200에 봐도 얼마예요. 그죠? 총 3억 정도 내외 이익이 중입니다. 현재 한 달 만에. 그러면 기존에 1억 여기 손해난 게 기존 이익 손실 금액 얼마예요? 한 1억 6천 됩니다. 평가손. 이 평가손 다 회복하고도 지금 이익이 나 있잖아요. 이분은 앞으로 20억이 전에 제가 내년 말까지 아니 올해나 내년 말까지 30억은 최소한 이익이 됩니다. 20억짜리를 개인 투자 펀드가 아니고 개인 돈인데 자기 혼자의 돈인데 왜 쓸데없이 성장도 못한 주식을 이렇게 갖다 놓고 백화점 만들어 놓고 그것도 양극재만 이렇게 해놓고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 놓고 이걸 절대로 팔아먹지 말고 장롱 속에 넣으라 그럽니다. 이런 걸. 이런 주식 언제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 30억이면 20억이면 2016년 17년 사가 넣었어야지. 지금 왜 넣냐고. 그죠? 대한민국 최고의 장기투자 1인자인 동방박사는 안 하잖아요. 다 팔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사람이 바뀌잖아요. 계좌가. 이래서 미래가 보장 없어요. 그죠? 또 한 계좌 보겠습니다. 이분은 인터넷도 못해요. 1.5억이 허송세월 결단도 이제 결단 내려서 방송도 잘 못 봐요. 그죠? 다 팔았어요. 마이너스 30% 뭐 바빠요. NC소프트, 버스코 부침, SBB테크, CS오일도 금양 주식이에요. 현대 에너지 그것도 뭐 30 태양광 왜 사요? 애경캠이니까 옛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모티 12주사가 54%에 지금 어떻게 주식을 이렇게 하냐고. 그죠? 도박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 종목도 제대로 분석을 못하는데 10종목이나 갖다 놓고 주식을 하겠다 하니까 돈을 깨먹지 당연히.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동방박사 하라는 거 하라. 다 팔았어요. 그죠? 팔고 지금 2천만 이익이에요. 이분도 1개월 뒤인데 1억 5천이 다 팔아서 지금
2천만 원 이게 미국 주식도 샀으면 1억 5천이니까 3천만 원치 1억 2천원 한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뜨거운 맛을 못 봤어요. 그죠? 요런 주식들이 어떻게 가겠다고 생각해서 가치 평가를 해보세요. 말이 되냐고? 지금 SDI도 못 가고 있어요. 그죠? 배터리가 공급 가행, 미국도 공급 가행이 이제는 26년도 잠깐 모르지만 27년부터 공급 가행이 됩니다. 지금 GM도 전기차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는 팡팡 돌아가고 배터리는 막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 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차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GM 자동차 전기차 넣게요. 그런데 세계 회사들이 미국에 쏟아내는 배터리면 얼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 가행이 되니까 LG 엔솔도 SSD가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전환시키고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것은 차세대 배터리로 가면 그건 가능하지만 안 가잖아, 그죠? 당연히 양극재도 심각하죠. 차세대 배터리 쪽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롯데에너지, 대주전자, SKC 요즘 최고 좋은 회사들이죠. 여기 잘 가는 회사들 추세 가고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만 지금 좋은데 그러면 뭐예요? SKC는 유리기판으로 가고 있지만 거의 한 동복도 있어요. 그죠? 한 재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상 고점을 다 돌파하잖아요. 지금 당연히 돌파하는 거 20만 8천 원. 요즘 추세가 그렇게 갑니다. 왜? 다 겪었잖아요. 얘들은 21년도 고점하고 그래서 이미 2년간 3년간 21년도 22, 24 지금 2년 반 동안 빠지고 안 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가니까 반전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번에 내가 몇만 할 때 그랬잖아요. 18만 원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이제 사상 고점 대주전자 사상 고점 뚫었어요. SK 뚫고 그 다음에 롯데도 뚫겠죠. 당연히 뚫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혼자 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학신이 뭐 주변에 공개방송도 공짜로 들어서 뭘 바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다 팔지 말고 저한테 그냥 가입해 와서 제가 시키는 걸 하시면 돼요. 이제 동방박사 시대가 왔으니까. 자, 여기 이토마토 와가지고 투자 컬러 여기 와가지고 여기 회원 가입하기 눌러서 회원 가입하고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투자 클럽 생방송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선물 못하니까 현물방 재변 전문가 찾아서 투자 클럽 눌러서 인터넷도 못하시면 눌러가지고 여기 클럽 가입하고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가입 누르면 결제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비스 가입해서 오시면 빠르면 올해 말 내년 1월 빠르면 내년 1월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내년 말까지 최소한 기본적으로 최소 계좌 수익률 2배에서 3배 날 걸로 보여요. 5천이면 최소 1억에서 2억 아마 기본 1억 5천 이상 될 걸로 보이고 와서 하다가 110만 원 이렇게 가입하고 서비스 가입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안에 주식 선물 계좌도 만들어서 1,000만 놓고 주식 선물로 장기 투자하시면 요걸로 회비도 다 내고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2020년도 저한테 가입해 오신 분들은 21년도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1년 정도에 전부 다 3배, 4배, 10배 이렇게 났습니다. 계좌 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 뭐 다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저는 집중 올인 투자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지 않아요. 그래서 20년도 가입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런 분들. 선물로, 현물로. 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있는데요. 요 책에 이미 제가 18년도 10월달 아카데미 한 걸로 1등조 투자 비법 아카데미에서 그걸로 책으로 만든 거예요. 책으로 만들어서 2019년도 나왔는데 여기 책에서 보면 해외 주식 사고자 한다면 엔비디아, 테슬라만 사고서 팔아먹지 말아라. 배터리 주식은 우리나라 건 10배는 기본 나니까 사가지고 팔아먹지 마. 책에서 미래를 예상해가지고 그대로 맞아떨어진 전문가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지금 다 주식 올라오면 그때 얘기하죠. 지금 엔비디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저희는 엔비디아 얘기보다 또 다른 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를 저는 작년에 40만원에 포스코 푸챔 그 전에 한 번도 장기 투자 판 적 없는데 장기 현물 이렇게 해서 포스코 푸챔 갈로 열고 양극재 모든 주식 갈로 닫고 포스코 푸챔 40만 이상의 절반 팔아서 엔비디아 가고 또한 6월달에 6월 하순경에 또 40만 이상의 나머지 팔아 전부 다 엔비디아 사라 이렇게 하고 지금 엔비디아도 절반 팔았습니다. 절반 팔아서 이제 다른 거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대를 또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 포스코 푸챔 5억에서 7억 사신 분들은 2019년도까지 20년도까지 5억에 7억 사신 분은 40억 돼가지고요. 또 엔비디아 40억 질러서 기본 270달러에서 4월달 270달러고요. 6월달에는 370달러에 평균적으로 350달러 하더라도 4배죠. 4배면 얼마에 3배. 3배 먹었으면 40억이 130억이죠. 120억, 130억. 130억 됐어요. 어떤 분은 7억치 사가지고. 그 다음에 130억의 절반은 놔두고 절반은 지금 다른 것도 샀습니다. 그 다른 거 산 것도 그럼 70억이죠. 70억 산 앞으로 3년, 3, 4년에 다시 700억이 될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동방박사는 그렇게 합니다. HLB도 제가 최초 추천주 100배 간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맞짱. 그렇게 보시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지금 서점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서 yes24나 이 온라인 서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책이 없어요. 다 팔리고. 그래도 지금 요거 베스트셀러입니다. 둘 다. 아마 요 주식 투자로는 아마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거는 소설처럼 쉬운 거고 이거는 이론서입니다. 이론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네요. 오늘은 8시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또 얘기가 많아서.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